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예,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수직 급강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예, 이래 되면 또 투자자들 또 힘겨워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를 같이 했다면 지금 다 힘든 시간이고, 현금 비중을 중간 단계에서 늘려주신 분은 예, 기다려가지고 또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겠죠. 네, 근데 지금 뭐 그동안에 조정만 주면은 치고 나와 꾸준히 가던 장세가 왜 이렇게 제동이 걸렸을까? 이유는 알고 가야 되겠죠. 이유를 알아야만이 다시 예, 재정립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또 지혜도 가져가는 겁니다.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이유인데 지난주에 제가 방송 나와서 악재가 뭡니까 물어봤는데 악재는 많이 올라간 게 악재다. 한 건데 이 악재가 이제 힘이 남아 있는 구간에서는 네 표시가 별로 안 날 거예요. 표가 안 나죠. 뭐 약간의 뭐 눌림목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가파른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심리를 자극하면서 이제 악성 매물들을 풀어내야 되는 구간이 예,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해외 증시 뭐 지금 시장 전망 기술적 분석 네, 이거 기술적으로는 그림을 그려드리는데 돌발 변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돌발 변수가 없으면은 기술적 분석이 맞아 떨어지는데 돌발 변수 생기면 그건 무색한 거예요. 최근 미국 시장을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미국 다우 지수의 차트입니다. 예, 다우 지수 차트와 나스닥 차트인데 네, 현재 나스닥을 안 보고 이야기할까요? 지금 1차 조정이 8월 초순에 나타날 때 한국 시장은 잘 견뎌냈죠. 당시 수급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이만큼 또 코로나 백신 랠리도 있었고 요 조정만큼은 서울 증시가 9월 초순에 잘 견뎠죠. 미국 시장 빠졌다 하면 가겠지. 근데 여기에서 바로 V자로 안 넘어갔죠. 예, 이런 저점 다지기를 하다가 60일 기반에서 지금 계속 예, 한 3번 정도 타치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마칠 때 여기에서 이래가지고 매물 소화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 못했죠. 결국에 60일 기반에서 미국 시장도 사투한 거예요. 예, 이런 등락을 주다가 지금 이제 어제 종가, 오늘 새벽에 마치는 종가가 이제 60일 라인을 깨버렸죠. 물론 오늘 재빠르게 돌려쓴다면은 이거는 뭐 단기 흐름인데 이런 흐름이 나온 거는 뭐냐 일단은 이게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죠. 가격 매력이 없다. 예? 가격 매력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제일 큰 건 그겁니다. 대선 전에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대선 전 지금 뭐 바이든이 된다고 딱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죠. 대선 전 정책적인 불확실성. 네. 이거 불확실성이 다가지면 시장은 또 일시적으로 수급이 망가지죠. 그러면서 등락 거듭하다가 그저께 파월 의장이 필요하다면은 부양책을 쓸 거다 이야기해가지고 반등을 줬는데 나스닥이 어제 그냥 기술 중심으로 허물어지는 모양은 어제는 특별한 악재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트럼프 변수가 있다는 건데 대선 전으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지금 이제 11월 3일 미국이 선거죠. 이제 9월 달부터 이런 경계 차익 매물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나왔고 이번 마디 조정이 짧은 조정이 아니고 기간 조정이라는 거죠. 이게 미국이 60일에서 다지고 돌아서 해야 되는데 기간 조정을 뜻하는 거죠. 그렇다 해서 뭐 랠리가 마감되고 뭐 장 끝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간 여러분들에게는 엄습한 이 하방 압력은 예, 여러분들이 생각한 보다는 강하고 거셉니다. 네, 이래가지고 반등 주다가 여기 미끄러져가 상황이 안 좋으면은 C파 조정으로 한 마디 더 내려올 수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단 미국 시장이 불안정했다는 거. 네, 하락 요인 중에서. 그래서 대선 전에 뭐 불확실성이 있고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자기가 불리해진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 지금 뻘짓거리를 많이 해가지고 잘못 이야기하고 너무 성급한 말로 국민들을 호도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하여튼 우리가 미국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트럼프 법안을 상정하려고 하죠. 트럼프가 이대로 내가 정권 못 뺏긴다 해가지고 뭐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든지 사고를 칠 수도 있어요. 좀 실은. 그런 변수들 불확실성들. 네.
것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 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의 하락이 2차 하락이 진행됐다는 것. 그래서 못 돌리고 이게 오늘 뭐 결정적인 시장을 압박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제가 가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문제를 봤을 때 첫 번째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일단 미국 시장의 트렌드를 보고 지난주까지는 뭐 크게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리스크 관리에 집중적으로 이번 주에 나섰다는 거예요. 일단은 기관 외국인들이 보니까 미국이 좀 별로다. 전반적으로 또 뭐 코로나도 재창궐 하고 있고 상황이 여기선 대선 전에 한번 때리고 가자. 주식을 팔고 개미들 탈탈 털어내고 다시 가격 매력 충분히 들어올 때 그때 다시 주식을 하반기 사자. 이런 생각들을 항상 선수를 치면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어제 그제 기관 투자들 매도가 상당히 많았죠. 외국인들은 연중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도 뭐 위주로 갔기 때문에 그 대신에 뭐 랠리 보일 때 소외는 많이 됐고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는 매도 강도는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근데 뭐 아직은 단타예요. 오전에 오늘 같은 경우에 한 700억 이상 사다가 11시경부터 매도로 전환돼 가지고 오후에는 한 900억 매도하죠. 그거 뭔지 아십니까? 외국인들이 왜 샀다 파냐 이러는데 그거는 외국인들을 뭐 이렇게 흠숭하는 말이고 걔들은 시스템 트레이딩을 한국에서 많이 한다 했잖아요. 전체 핸들링 자산의 60에서 70% 시스템이 오늘 오후에 매도 신호를 띄우는 거죠. 주가가 뭐 수급이 약하니까. 그럼 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걔들은.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뭐 외국인 선물하고 이러는 것들 그게 여러분들의 절대 지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단타 치지 않는 창구에서 뭐 갑자기 뭐 단타 안 치는 창구 중에 UBS라든지 뭐 이런 이런 창구 뭐 골드만삭스라 이런 창구가 나오면은 그 의학의 대량 매도가 나오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JP 모건까지 미국에서 최고의 소위 말해서 엘러강스 우한 증권사 고결한 증권사 한국에 단타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네, 거의 단타 매매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시장에서. 애국인 하지 마세요. 별것도 없는 놈들이고. 장바닥 치고 나면 또 들어올 친구들이죠. 자, 그렇게 봐야 되겠고. 지금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나오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지난주까지 보니까, 지난주 주말에 보니까 한 18조 원 정도 쌓였어요. 네, 이게 한 11조, 12조, 18조까지 쌓인 거죠. 저도 이 부분만큼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못 드렸습니다. 이걸 언급을 더 드렸더라면 더 좀 경각심이 있었을 건데 그러한 다음에 지난주부터 각 증권사가 이 신용을 잠궈 버렸어요. 증권사 앞에 신용이 너무 많아가 신용을 락을 걸어버린 거죠. 예? 락을 걸다 보니 더 신용 추가적으로 주가를 띄울 수 있는 부양할 수 있는 레버리지 물량이 제한되고 이런 상태에서 기관 매물이 나오니까 신용 물건이 어디에 많냐면 2020년 대한민국 정시를 강타한 5대 빅테마 관련 대표주에 많아요. 5대 빅테마가 뭡니까? 여러분들. 올해 첫 스타트를 끊었던 게 3월 이후에 진단키트하고 치료제 관련주 하나로 묶고 두 번째 올부터 세게 넘어왔던 2차 전지 최고 여팡이죠. 제조업에서는. 그다음에 올 초여름에 반격이 시작됐던 5G 그 다음에 올 봄, 여름에 시세를 크게 구가했던 수소차 관련, 뭐 수소 관련주, 연료전지 관련주, 그 다음에 풍력, 태양광. 이 5개죠. 근데 뭐 풍력, 태양광과 수소를 묶어버리면 하나 빠졌죠. 언택트죠. 이 5개 섹터에 워낙 전망치가 증권사애들이 뻥카는 아니지만은 우리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좋은 장에 계속 목표가 올린다. 근데 이제 목표가에 당하지 말자. 이런 멘트들도 날려드렸습니다만 막상 참 이거 일반인들이 쉽게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주식은 어려운 겁니다. 예측하고 뭐 대응해가 100% 맞출 수도 없고요. 자, 이제 이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네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 이야기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부터 장이 또 바닥을 치고 터닝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가 이거를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일단은 뭐 마지막으로 일반 투자 레버리지 물량이 나오고 하락이 오는 중에 올해 일반인들의 최고의 스타 군단 중대형주들이 지난 9월 초순부터는 보니까 세게 못 나가고 까딱까딱 거렸죠. 대신에 9월부터 제가
계속 이 낮에 연결하는 시황 코너에서는 제가 개별 종목 시세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 제가 2, 3주 전부터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5대 테마에 들어가는 반영되지 않은 개별 시세들이 움직일 거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상한가 종목들 다 크던 거죠. 2차 전지 반영 안 된 거, 전기차 반영 안 된 거. 그죠? 네,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최근에 보니까 줌 인터넷이라 해가지고 나도 은택트 관련 후발주자다 해가지고 이틀 상한가 나오죠. 네, 뭐 신성 델타 공업입니까? 네, 나도 2차 전지 수혜주다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시세가 갑니다. 실제적으로 중소형주들이 중대형주에 비해서 엄청난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완전 거들떠보도 않았기 때문에 완처절한 저평가 상태를 해소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움직인 겁니다. 최근에 개별 종목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개인들 선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선수 투자자들의 수급이 중대형주를 배팅하는 힘이 약화됐겠죠. 그래서 까딱까딱 거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소형주로 몰리는 현상, 중소형주에서 상한가가 신고가 종목이 나올 때는 하나 기억하세요. 장을 난 좋게 보고 전망치도 좋은데 말이야. 신고가 내는 종목 보니까 급등하는 주식들의 다수가 중소형주야. 그리고 중대형주수는 나오긴 나오는데 별로 안 나왔죠. 자동차가 지난주 좋았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조만간에 조정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 네, 그거를 내포하는 것이 개별 종목 시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까지가 이 시장에 대한 복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 코너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주식 보유자가 많지, 현금 보유자는 실은 현금 보유하자 해도 현금 보유자들 많지 않아요. 항상 급락장 놓으면은 8대 2 정도 나와요. 80%는 보유자고 2할 정도가 현금 관리를 좀 했거나 조금 보수적으로 보신 분들이 나와요. 그죠? 예, 누구의 조언을 좀 잘 들었거나. 근데 지금 뭐 그렇다면 80% 보유자들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이하를 위해서 나중에 팁을 드려야 되겠죠. 60일의 기반이라는 거는 이 빨간색으로 제가 이평선 색깔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60일 빨간색이죠. 여기가 어디냐면 상승의 추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거죠. 상승으로 가는 장은 60일을 깨면 안 돼요. 20일은 깰 수 있습니다만 중간에 33 라인에서 받아낼 수도 있고 60일까지 깨지면 요거 좀 여름장은 여기는 안 깨졌죠. 코스닥 지수 보고 이야기 드릴게요. 다시 볼게요. 60일을 내주면은 장은 단기간에 보세요. 올여름 8월 달 조정은 여기서 딱 지지됐죠. 그죠? 여기서 이제 시세를 더 구가한 다음에 내줘버리면은 요리 되면 단기간 급냉하는 거죠. 물론 내일 열해 가지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만일에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세게 단기간 바닥 치자 해가지고 바로 특별한 이슈 없이 수급으로 가면은 여기에서는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다시. 아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시간 조정이 남아있어요. 근데 어제 한번 장중에 저점을 인식을 분명히 했는데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가서 어제 한번 잠깐 모두리성 반등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빼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뺐을 경우에는 2단길이 하락이라 이야기하죠. 요 지점까지 들어오면 보유자들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런 것도 견디면서 가야 되는데 이 자리는 어디냐? 이게 뭐 미리 예측을 제가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코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780에서 760이 될 것입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120일은 6개월 평균값이죠. 땅이란 말이에요. 땅 색깔이죠. 근원지란 말이에요. 근원지가 최하단이고 상승으로 가는 장에 60일이 분기점인데 분기점을 내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달라져요. 내줘버리면은 냉각되는 거죠. 단기간. 투자 심리가 확 위축되면서 별것도 아닌데 더 막 때리고 이럽니다. 그래서 요 지점까지 내려온 다음에 780 강하면은 뭐 800m로 내려왔을 때 나빠지만 760까지 기술적으로 빠질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반등이 강화될 때는 현금 비중이 전혀 대응하지 않은 최소 3, 4일은 현금화 해줘야 됩니다. 오늘은 전략과 시장 이야기만 합시다. 네. 근데 이제 뭐 스트레이트로 여기 빠졌다 이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초일해져야죠. 셀을 기다리고 다시 현금 관리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 주식이 문제없는 주식이고 내용되는 주식이라면 저가 매수 관리하고 단가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근데
시장이 이렇게 120일까지 빠져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저 시장 경험이 뭐 제가 기술적인 강의를 안 할 뿐이지 기술적인 걸 모르는 게 아니죠. 기술적으로 뭐 날짜 계산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외마디 바닥이 안 나와요. 이렇게 가는 시간 조정이 나와요. 시간 조정. 언제까지? 미국 대선도 있고 11월 초순까지 10월은 등락 주는 게임만 나올 수 있는 거죠. 다만 과락 다음에 한 차례 단기 랠리는 나옵니다. 그때가 여러분들이 매도 조율을 이번 9월장에 전혀 안 되신 분들은 좀 하셔야 돼요. 네, 좀 전에 했던 이야기 드렸습니다. 바로 가려고 하면은 조절해라. 곡점에 아파트 고가 못 팔았다고 뭐 한 20년 물리는 게 아니고 매도 조율해라. 예, 저 약세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매도 타이밍이 늦더라도 변동성 구간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5% 이내의 로스 자산은 내 로스카 시킵니다. 그런 건 언제든지 내 만에 자신이 있으니까 로스카 하세요. 하고 다음에 진바닥이 확인되고 어떤 뭐 주도주 그룹이 확인될 때 그걸 집중해 드립니다. 금방 만회되죠. 5% 안 까먹으려고 뻗팅길 이유는 없는 거예요. 변동성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의 5%는 기회비용이라 생각하세요. 5% 까먹도 30% 이상 벌면 되잖아요. 자,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얼마냐? 한 2200, 한 230 정도 나오겠네요. 네, 주봉상 저점이 그렇게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이거 2차 지선 역할 하는데 단 가정합니다. 악재가, 돌발 악재가 없다는 가정하에요. 돌발 악재가 뭐 갑자기 트럼프가 선거 지금 권력을 안 뺏기려고 마지막 발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는 안 뺏겨요. 재선 앞두기 전에 권력을 지닌 자가 그냥 쉽게 권력을 안 주거든요. 미국이 뭐 민주주의 됐다고 해도 뭐 빵 터지면 쟤들도.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의회에서 트럼프 뭐 함부로 까불지 마라. 그래서 발의안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트럼프가 이때로는 재앙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 보고, 오늘 장에 또 종목으로 뭐 일단은 초과 조정 시, 예, 가장 뭐 확실한 건 삼성전자인 거죠. 초과 조정이 나왔을 때 가장 좋게 보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도 단기는 57,000대에서 뻗었다가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지금. 단기는 반등시는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추세로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뭐 발주가 하웨이 제재에 따른 반사 이익들을 고스란히 안고 또 추가로 나올 게 있어서 대형주를 보는 분들은 삼성전자 여전히 잘 보실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보고 그다음에 LG화학이 지금 분사 때문에 한번 망가져졌죠. 망가져졌는데 LG화학도 조정이 오늘도 아침에 플러스 났었어요, LG화학. 그래서 2차 전지 최근에 사신 분들은 뭐 8개 주고 뭐 대응할 게는 다 줬죠. 지난주도 뭐 배터리 대전으로 나왔는데 일단 분사 이야기 다음에 좀 시간 조정을 좀 더 거칠 수 있습니다. 단 LG화학이 120일 라인까지 진짜 밀고 내려온다. 네, 그것은 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까지 과연 내려올까? 그거는 뭐 우리가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형주도 이게 뭐 3인방이죠. 카카오도 지금 올 9월까지 워낙 크게 났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확실하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당분간은 관전인데 여하튼 이 세 회사가 현재로서는 뭐 올 연말 내년에 잘 나가는 회사가 될 겁니다. 자동차주는 이번에 시세 랠리가 나서 좀 쉬어야 됩니다. 네, 좀 쉬는 게 좋아요. 바로 짧은 조정 주고 갈 것 같습니다만 그건 좀 무리예요. 네, 쉬어주는 게 좋다. 다음 파트를 좀 보자. 오히려 현대차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우세하다. 초과 조정. 아까 이야기했던 그 라인의 전후에 왔을 때 장상을 판단하면서 네, 판단해 보십시오. 네, 이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지금 뭐 우리가 2020년대 빅테마가 그냥 이유 없이 간 건 아니죠.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시장의 트렌드와 패션을 만들어 나갑니다. 매년 대유행이 있어요. 네, 그 유행 안에는 개별 종목 테마장 같은 작년에 그런 유행도 있고요. 올해는 자금이 시장에 몰려가지고 중대형주 테마가 언택 아까 얘기했던 그 5개가 네, 컸죠. 그래서 2020년도에 펼쳐졌던 이 5대 빅 테마 안에서 지금도 그 모멘텀이 죽었느냐? 죽지 않았습니다. 2차 전지도 그렇고 5G도 지금 뭐 삼성전자 발주 받은 것 때문에 먹고 살 기업들이 나오죠. 그리고 수소, 풍력, 물론 미국 변수가 있어요. 만일에 지난번 선거처럼 말입니다. 힐러리가 뭐 97% 된다 해놓고 저는 당시 선거 전날 전주죠. 미국의 유튜브의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실제 상황하고 언론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았거든요. 당시에 OCI가 움직였었어요. 급등했거든요.
왜 힐러리가 뭐 신재생에너지 밀었거든. 실제로 제가 당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OCI 나와야 된다. 그때는 뭐 플러스권에서 나올 수 충분히 이유가 있었죠. 이 선거 변수 있다는데 결과 나오고 초유의 급락이 일어났었죠. 하한가가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때문에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만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네? 좋은 방향만 그림을 그리시면 안 되고, 예. 이 주식 투자는 이제 변수가 일 때는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걸 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지금 뭐 장중에 이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한 차례 반등을 주는데 이들은 빠지고 리바운딩이 나올 때는 빠지지 않을 거예요. 얘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5G도 그렇고 예, 빠지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정부가 지금 다음 달에는 10월 달에 지금 그린 뉴딜 펀드가 지금 발매가 되거든요. 발매된다 해서 시장에 주식 사준다는 이야기 안 해요. 지금 전남 영암, 전북 부안, 제주도 한림, 세계 지역 대규모 단지 들어서는데 그 풍력 단지 조성에 펀딩 들어가는 거, 그게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네, 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뭐 그런 이슈들이 있는 주가들이 움직이는데 갑자기면은 네, 진바닥이라는 지나가봐야 알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바닥은 알 수 없는 곳이죠. 근데 이제 거래량으로 판단하세요. 네, 일단은 기조면에서 보고 확실한 저점이 나오기 전까지 중간에 양봉에 뛰어들지 마세요.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중간에 양봉을 그리워해가지고 이런 오래간만에 양봉에 덤벼드는 건 아니에요. 지금. 네, 완전히 진짜 저점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5개 테마 하고요. 그 다음이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자 발주 효과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주가들이 한 번 더 삼성전자가 돌아선다면은 움직일 수는 있겠죠. 하나 머티리얼스 최근에 유상전자 무상 권리락 됐던 이런 테스나 네페스라든지 기존에 여러분 아는 주자들 있죠. 삼성전자 완전한 터닝이 나오고 미국 시장이 바닥이 확인될 때 그까지는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장이 털면은. 네, 이렇게 보고 있고. 진단 키트주도 시즌 정도는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 박스권에 갇혔어요. 가치가 크게 못 갈 것 같고 초과 조정주고 3분기 실적도 잘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락에서만 봐야 되겠죠. 지금 만일에 나는 26만 원, 25만 원대 CGN이 좋아서 샀다. 그럼 단기는 내일도 아침에 플러스 납니다. 한번 줬다가 기다리세요. 이렇게 시장이 고약한 게 하나 있거든요. 저 시장 경험으로 장이 60일을 붕괴시켜 버릴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 제일 대장주라고 생각하고 제일 땡땡한 주식이 있죠. 단단한 주식이 소위 말해가지고 안 빠진 놈을 골라 까는 장이 나옵니다. 안 빠진 놈, 제일 마지막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일 전망치 좋고 움직이다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락장에서 지금 이게 어정쩡한 자리에서는 아직은 좀 관전이 필요하다. 가격 매력이 들어오면 시즌도 가능성이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끝으로 양시장이 이게 바닥 하락이 진행되고 이렇게 반등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빼는 장이 나오고 미국 시장과 연동되고 이럴 때 되면 투자들이 참 심리가 불안할 겁니다. 단 여러분들에게 가을장은 봄하고 여름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을장이 좀 어려워요. 네, 어렵고 다만 10월 초중순에 단기 랠리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잘 활용해가지고 한번 고가 매도 시켜주는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대응 안 하신 분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자세한 거는 다음 주 매일 하는 제가 선택과 집중해서 다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